40대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40대 연봉의 정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20대, 30대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왜 우리는 더 벌면서도 더 초조해질까요? 지금 당신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파트 대출, 원리금 자동차, 할부 아이 학원비, 보험료, 생활비.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를 모두 더해보면 어떤 숫자가 나옵니까? 혹시 당신의 소득 중 70% 이상이 이미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높은 의무를 가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40대의 진짜 문제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닙니다. 얼마가 남느냐입니다. 소득과 지출 사이의 간격, 그 작은 여백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 여백을 우리는 재정적 마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진이 있는 사람은 선택을 합니다. 마진이 없는 사람은 버팁니다. 한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집값은 여전히 부담스럽고 전세에서 자가로 넘어가는 순간 수억 원의 빚을 짊어지게 됩니다. 아이가 있다면 사교육비는 피하기 어렵고 부모 세대의 노후 문제까지 겹치면 책임은 더 커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중산층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한두 달 수입이 끊기면 바로 흔들릴 수 있는 구조 속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두 개의 전혀 다른 길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같은 40대 비슷한 소득을 가진 두 사람이 어떻게 전혀 다른 60대를 맞이하게 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만 항상 긴장 속에 살고 다른 한 사람은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점점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그래도 월급은 꾸준히 들어온다고. 하지만 진짜 위험은 위기 상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구조가 이미 빡빡하게 고정되어 있다면 작은 변수 하나만 생겨도 균형은 무너집니다. 회사의 구조조정 건강 문제, 예상치 못한 지출. 그 어떤 것도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통장에 쌓여있는 몇 달치 생활비가 마음의 평온을 만들고 낮은 고정비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용기를 줍니다. 반대로 모든 돈이 묶여 있다면 우리는 싫은 직장을 떠나지도 못하고 더 나은 선택 앞에서도 망설이게 됩니다. 40대는 단순한 중간 지점이 아닙니다. 방향을 굳히는 시기입니다. 지금의 소비 구조가 앞으로 10년, 20년을 설계합니다. 당신이 오늘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가 복리처럼 쌓입니다. 더 큰 집을 선택할지, 여백을 선택할지, 더 비싼 차를 탈지, 자유를 살지. 우리는 매달 같은 선택을 반복하며 미래를 만듭니다. 이 영상은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통제권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당신의 60대가 오늘의 당신에게 고마워할 수 있도록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지금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20대와 30대에는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습니다. 직장을 옮겨도 사업에 실패해도 몇 년을 돌아가더라도 회복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40대는 다릅니다. 시간이라는 자산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구간에 들어섭니다. 은퇴까지 남은 시간은 20년 남짓 길어 보이지만 재정적으로는 결코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기에는 책임이 동시에 몰려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금리 변동에 따라 매달 부담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있다면 학원비와 교육비는 피하기 어려운 지출이 됩니다. 여기에 부모 세대의 병원비나 생활 지원까지 더해지면 소득이 늘었음에도 체감 여유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겉으로는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가진 성공한 40대처럼 보이지만 구조를 들여다보면 현금 흐름은 매우 빡빡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20대에는 일단 해보자라는 결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40대는 혹시 잘못되면 이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있고 가족이 있고 유지해야 할 생활 수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안전장치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의 구조도 이 부담을 키웁니다. 평균 은퇴 연령은 생각보다 빠르고 정년 이후 소득 공백은 예상보다 깁니다.
그러나 많은 40대는 아직 은퇴 준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상금이 3개월치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위기가 왔을 때가 아니라 위기가 올 수 있는 구조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고정비의 경직성입니다. 월세는 계약 기간이 있고 대출은 상환 일정이 있으며 자동차 할부는 매달 빠져나갑니다. 이런 고정비는 한번 결정하면 줄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40대의 재정은 생각보다 유연하지 않습니다. 수입이 줄어들어도 지출은 그대로인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불균형이 바로 긴장의 근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해결책으로 생각합니다. 승진하면 괜찮아질 것이라 믿고 성과급을 기대하며 버팁니다. 하지만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소득이 늘어도 압박은 함께 커집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더 좋은 차로 바꾸고 아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고정비는 다시 올라갑니다. 결국 문제는 수입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40대는 아직 늦지 않았지만 무한히 여유롭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50대의 방향을 고정시키고 60대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재정적으로 안전한 노후를 맞이할 것인지 계속 일해야만 유지되는 삶을 살 것인지는 지금의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시기가 아니라 구조를 재정비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같은 40대 비슷한 연봉을 받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기업 과장급이고 연봉은 9천만 원 수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10년 후 이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첫 번째 길, 패스 A입니다. 연봉이 오를 때마다 생활 수준도 함께 올립니다. 전세에서 자가로, 자가에서 더 넓은 아파트로 이동합니다. 대출은 최대한 활용합니다.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말에 설득됩니다. 자동차도 중형에서 수입차로 바꿉니다. 아이 교육에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좋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조를 보면 소득의 70에서 80%가 이미 고정비로 묶여 있습니다. 대출 상환 관리비, 보험료 차량, 할부 학원비. 매달 카드값이 빠져나가고 나면 남는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구조의 문제는 변수가 생겼을 때 드러납니다. 회사 상황이 나빠져 성과급이 줄어들거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바로 균형이 흔들립니다. 선택의 폭이 거의 없습니다. 직장이 힘들어도 버텨야 합니다. 창업 기회가 보여도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이직 제안을 받아도 연봉이 조금이라도 낮으면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생활비가 현재 소득에 맞춰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속도가 줄어들 수 없는 고속도로 위에 서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두 번째 길, path B입니다. 소득이 올라도 생활 수준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집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선택하고 대출 비율을 보수적으로 유지합니다. 자동차는 필요에 맞게 고르고 할부 기간을 최소화합니다. 무엇보다 소득의 20에서 30%를 남겨두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처음에는 주변보다 덜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남는 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비상금이 만들어지고 투자 자금이 형성됩니다. 이 구조의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납니다. 5년이 지나면 투자 자산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10년이 지나면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힘들어져도 몇 달 혹은 1년을 버틸 여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휴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더 적은 연봉이지만 더 나은 삶의 균형을 주는 직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사람의 연봉이 같다는 사실입니다. 차이는 소비 구조와 고정비 비율입니다. 패스 A는 미래 소득을 당겨와 현재를 확장합니다. 패스 B는 현재를 통제해 미래의 선택권을 확보합니다. 하나는 소유 중심의 사고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 중심의 사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스 A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회적 비교입니다. 주변 동료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면 불안해집니다. 친구가 수입차를 타면 나도 뒤처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비교의 기준을 외부에 두는 순간 재정 구조는 점점 타인의 기대에 맞춰집니다. 반대로 기준을 미래에 내게 두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 소비가 60대의 내게 어떤 영향을 줄까? 10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PathAI의 인물은 여전히 높은 소득을 유지해야만 현재의 구조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반면 PathBI의 인물은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서 소득 의존도가 점점 낮아집니다. 이는 생계를 위한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절약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비율입니다. 소득이 1억이든 5천만 원이든 고정비가 80%를 넘어가는 순간 삶은 경직됩니다. 반대로 30%의 여백이 확보되는 순간 인생은 놀라울 정도로 유연해집니다. 갑작스러운 구조 조정이 와도 공포 대신 계획을 세울 시간이 생깁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패닉에 빠지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진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 안정과도 연결됩니다. 통장에 충분한 현금이 있다는 사실은 의사결정을 바꿉니다. 상사의 부당한 요구 앞에서 무조건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고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무시한 채 야근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정적 여백은 자존감과 직결됩니다. 많은 40대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소득 증가는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상황 산업의 변화 경기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지출 구조는 비교적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의 출발점은 수입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숫자를 적어보십시오. 월 소득 고정비, 변동비 남는 금액. 그 비율이 당신의 현재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앞으로의 경로를 암시합니다. PathA에서 PathB로 이동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결정은 오늘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의 복리입니다. 마진이 있는 구조에서는 남는 돈이 투자로 이어지고 그 투자는 다시 선택권을 키웁니다. 작은 차이가 몇 년 뒤에는 큰 격차로 벌어집니다. 반대로 여백이 없는 구조에서는 모든 변화가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금리가 오르면 공포가 되고 시장이 흔들리면 불안이 됩니다. 결국 같은 외부 환경 속에서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화려한 목표가 아니라 더 단단한 기반입니다. 당신의 10년 후를 결정하는 것은 오늘의 소비 한 번, 계약 한 번, 선택 한 번입니다. 그 반복이 길을 만듭니다. 이제 많은 40대가 무의식적으로 빠지는 4가지 함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함정들은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합니다. 첫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 크리프입니다. 소득이 오르면 소비도 같이 오르는 현상입니다. 승진을 하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연봉이 오르면 차를 바꾸고 보너스를 받으면 여행이나 명품으로 보상합니다. 문제는 소비 수준은 한번 올라가면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새로운 기준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처음에는 이번만이라고 생각했던 업그레이드가 곧 기본값이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소득은 늘었지만 남는 돈은 그대로인 상태가 됩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제자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축을 보상처럼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몇 달 동안 아껴서 모은 돈을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소비해버립니다. 물론 보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축은 소비를 위한 대기자금이 아닙니다. 저축은 미래의 선택권을 사는 돈입니다. 이 개념이 흔들리는 순간 재정 구조도 흔들립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명절 가족 행사, 돌잔치 결혼식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복됩니다. 이런 이벤트마다 저축을 꺼내 쓰는 습관이 생기면 통장은 항상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감당 범위를 넘어선 주택 업그레이드입니다. 주변에서 집값이 오르면 조급해집니다.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한다는 압박이 생깁니다. 은행은 대출 가능 금액을 최대치로 제시하고 우리는 그 숫자를 기준으로 집을 고릅니다. 하지만 은행이 허락하는 금액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다릅니다. 대출 상환 비율이 소득의 절반을 넘기 시작하면 삶은 빠르게 경직됩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체감 압박은 크게 증가합니다. 집은 자산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큰 현금 흐름, 리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장기 자동차 할부입니다. 자동차는 편리하지만 감가상각이 빠른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5년, 7년 할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납입금은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기간 고정비를 고정시키는 계약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할부가 끝날 즈음 다시 새 차를 할부로 바꾸는 순환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40대의 대부분 시간을 차량 할부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자동차 자체보다도 그로 인해 사라지는 마진이 더 큰 비용입니다. 이 네 가지 함정의 공통점은 즉각적인 만족을 준다는 점입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나은 소비는 당장의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선택권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소비를 한 단계 낮추는 결정은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주변과 비교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택은 자유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지출은 나의 지위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미래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을 습관처럼 던지기 시작하면 소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특히 큰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는 반드시 기회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10년 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40대는 아직 수정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구조를 의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함정은 계속 반복됩니다. 작은 고정비 하나를 줄이는 결정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달 50만 원의 차이는 1년이면 600만 원이고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투자 수익이 더해지면 격차는 더 커집니다. 결국 핵심은 자제력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무엇을 성공이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소비 패턴은 달라집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크기가 아니라 내게 남겨지는 여백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구조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이제 방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목표를 더 많이 버는 것에서 더 많이 남기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소득은 통제하기 어렵지만 구조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의 출발점은 수입이 아니라 마진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비상자금 확보입니다. 최소 3개월 가능하다면 6개월 생활비를 현금성 자산으로 준비하십시오. 이 돈은 투자 수익을 위한 자금이 아닙니다. 심리적 안전장치입니다. 회사 상황이 흔들리거나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공포 대신 계획을 세울 시간을 벌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완충 장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방어적으로 내립니다. 비상자금은 공격적인 기회를 잡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의지에 의존하면 실패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저축과 투자 계좌로 이동하도록 설정하십시오.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만 지나면 그 금액이 기본값이 됩니다. 소비는 환경에 적응합니다. 환경을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정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변동비를 줄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고정비 하나를 낮추는 결정이 훨씬 강력합니다.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차량 유지비, 대출 구조를 다시 검토하십시오. 특히 주거 비용은 가장 큰 레버리지입니다. 집의 크기나 위치를 재조정하는 것은 큰 결정이지만 그 효과도 큽니다. 고정비가 낮아질수록 삶은 유연해집니다. 유연성은 곧 선택권입니다. 네 번째는 기회비용 사고방식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큰 지출을 앞두고 있을 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돈을 10년간 투자하면 어떤 결과가 될까? 숫자로 계산해 보면 감정이 차분해집니다. 소비는 순간이지만 투자 수익은 시간이 쌓일수록 커집니다. 모든 소비를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 가치와 단기적 만족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소득 증가를 구조 개선에 먼저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봉이 오르거나 보너스를 받으면 생활 수준을 바로 올리지 말고 먼저 마진 비율을 확대하십시오. 저축률을 20%에서 25%로, 25%에서 30%로 올리는 시기입니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안정감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극단이 아닙니다.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의 외식보다 10년간 유지되는 여백이 더 큰 자유를 줍니다. 지금의 작은 절제가 미래의 거대한 선택권으로 돌아옵니다. 40대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기회입니다. 아직 소득이 있고 아직 조정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구조를 바꾸면 방향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십시오. 그 시작은 오늘의 자동이체 설정일 수도 있고
하나의 계약을 미루는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맞이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당신의 60대를 결정합니다. 눈을 감고 60대의 당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전히 돈 때문에 선택을 미루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모습입니까? 그 차이는 거창한 행운이 아니라 지금의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더 큰 집이 아니라, 더 큰 여백을, 더 비싼 차가 아니라 더 많은 선택권을 고르는 결정입니다. 40대는 끝이 아니라 분기점입니다. 오늘의 소비 한 번, 계약 한 번이 20년 뒤의 표정을 만듭니다. 의무에 묶인 미래 대신 선택이 있는 미래를 고르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저장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다음 결정도 함께 설계하십시오.